모압 족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뭐냐? 아비의 소생이다. 이런 뜻인데요. 아비의 소생, 모압. 모압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Of my father. 그러니까 첫째 딸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f my father. Of my father. 아부 이렇게 아비 이 말이 모아부 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출생이다. 나의 아버지의 소생, 나의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이 뜻이 바로 모압입니다. 아버지 롯과 그의 맏딸과의 근친상간에 의해 출생된 아들이다. 근친상간, 맏딸이었죠. 롯과 그 맏딸과의 근친상간에 의해 출생된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소돔성이 멸망될 때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굴에서 거할 때 큰딸이 작은딸에게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또 우리 별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포도주죠. 우리가 동침하여 자손을 얻자고 운운하고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은 작은딸이 들어가 동침했다. 모압은 이렇게 해서 얻은 맏딸 소생으로 큰딸의 소생인 거죠.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종족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니까요. 고로 모압은 각기 밀접하게 관계한 히브리 여러 종족, 이스라엘, 에돔, 모압, 암몬의 하나이며 히브리 여러 종족 중에 하나이며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이 점거하고 있는 경작지를 쳐서 패권을 장악했다. 더구나 각 민족은 그 거주에서 피정복민의 언어와 문명을 섭취한 것도 공통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정복을 당한 정복당한 사람, 정복당한 사람의 언어와 문명을 갖다가 받을 때, 그죠? 모압 족속의 영토의 어떤 부분에 선 주민은 먼저 있었던 그 주민들은 M 족속, 수스 족속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들 종족의 인종적 관계는 분명치 않다. 민수기 21장, 신명기 2장 8절 이하, 사사기 11장 12절 28절 등의 기사는 모압인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이전에 아마 1세기 동안 사해 동부의 지방에서 상당히 번영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1세기 동안 사해 동부 지방에서 상당히 번영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호렙에서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동안 도중 모압의 남소경에 이르기 조금 전에 모압인은 아마 요단강 서쪽에서 와서 모압의 북쪽 땅 절반 아르논의 북쪽 부분을 정복하고 그 주요 성읍 헤스본, 메드바, 기타에서 모압 사람을 추방하고 헤스본을 그 서울로 하고 아모리 왕국을 건설한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 몹시 고통을 당했다겠죠.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사람이 남쪽 영토에 봉쇄되어 아르논 강이 그 북부 경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압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환영을 받고 그 동부 경계를 통과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을 갈 때에 모압 사람들이 전혀 방해를 하지 않은 거죠. 아마 모압 사람은 아모리 사람보다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과의 동맹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시온을 정복한 다음 그들의 영토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온을 갖다가 정복한 다음에는 바로 암몬 모압 족속의 그 땅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모압 사람과의 사이에 틈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시키려고 했고
모압 왕 발락이 있었죠. 발락. 모압 왕 그 발락은 말이죠.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 저주 원래 있죠. 이스라엘에. 근데 실패했죠. 또 바알볼의 태폐적 예배로 유혹하여 여호와로 향하는 중심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격리시키려 한 것 따위의 기사는 모압 사람의 이 저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압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진심으로 유했다기보다는 뭔가 저주하려고 했고 뭔가 우상숭배를 빼도록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그동안 양민족이 싸웠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이 싸웠다는 기록은 없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모압 사람은 강력한 이스라엘 여러 부족의 연합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가장 좋은 목축지 많은 성읍은 루벤 갓에 의해 점령됐다. 루벤과 갓 지파에서 말이죠. 이 점령의 기사는 이사야 5장 15절 이하와 모압의 비서 제10행 등으로 확실하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죠. 모압의 구 영토를 점령한 것은 주로 루벤 사람이며 루벤 사람이죠. 갓 사람은 원래 더 이북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약 1세기 내에 갓 사람은 루벤 사람으로 대신되었고 루벤 사람도 후에는 부족적으로 소멸되어 버렸다. 루벤 사람들. 이스라엘인의 본대가 요단을 건너 각 지파가 요단강 서쪽 영토를 점령하려고 광분하고 있을 때 모압 사람은 아르논 이북의 구 영토를 회복했거나 마침내 그 왕 에글론 시대에 이르러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이스라엘인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애속되어 있었으나 그 후 에글론 왕은 베냐민 사람 에오덱에 암살되고 여기 보면 에글론 시대가 있다. 에글론 왕이 있다. 에글론 왕. 베냐민 사람 에오덱에 암살되고 그 군사는 전부 구령으로 구축되어 옛날에 그 영토로 구축되어 모압인은 요단강 서쪽의 땅에서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됐다. 그 후 몇 년 지나 사사 시대에 이르러 길르아 사람 입다는 모압 사람이 그들의 영토를 그 지배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는 다른 자료에 의한 별개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입다 사사가 모압을 또 지배했다 이 말이죠. 정복했다 이 말이죠. 사울의 전쟁의 간단한 기사에서 그는 모압인에 대해 성공적인 싸움을 했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기록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36장 35절에 막연히 인용되어 있는 모압과 에돔의 전쟁도 이 기간에 속할 것이다. 룻기에 의하면 엘리멜렉이라 하는 베들레헴 사람은 엘리멜렉이 있다 이거죠.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은 사사 시대에 모압으로 이주했다. 그 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여기 나왔죠. 엘리멜렉 그 룻기에 나왔었죠.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인 룻은 이 책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다윗의 조장이 되었다. 그래서 룻이 바로 이제 보아스와 관계를 가져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의 아비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비였죠. 전술한 바 같이 다윗은 모압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렇죠. 또 사울과의 분쟁하는 동안 그 양친을 모압 왕의
보호에 맡겼을 정도였으나 그래서 그 두 부모를 갖다가 모압 왕의 보호에 맡겼다 이거죠. 다윗이 그가 전 이스라엘 왕으로 된 후 모압과 그와의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는 싸움이 났다 이거죠. 전쟁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철저한 승리를 했고 피종봉빈을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사울과의 관계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다윗과의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다윗.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갓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하여 가장 좋은 성읍과 목축지를 점령한 것도 이 시대일 것이다. 갓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모압으로 이주해서 가장 좋은 성읍과 목축지를 점령한 것도 이 시대일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압의 비석의 기사로 설명이 된다. 즉, 그 제10행 그리고 갓사람들은 F부터 아다로서 살았다. 또 17행 하반절부터 18행 상반절에 그리고 나는 거기서 여호와의 번제단을 취하여 그것을 그모스의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나 혹은 갓사람의 여호와 예배자가 만든 여호와의 성소 번제단일 것이다. 이 견해에 따라 민수기 32장 1절 33절 여호수아 13장 8절의 인용 즉 르벤 사람의 초기 점령에 대한 기억에 관한 인용 르벤 사람의 초기 점령 다윗 시대의 갓사람 후기의 이주에 관련된 갓사람의 인용의 혼란된 점의 설명으로도 될 것이다. 모압 사람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으나 아직 절망하지 않고 르호보암 즉위와 더불어 그들은 아르논강 이붕의 구령을 회복하여 르호보암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 말이죠. 르호보암 시대가 또 나옵니다. 구령을 옛날의 그 영토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기반을 벗어나 오므리 치세까지 독립을 유지한 것 같다. 오므리는 오므리 왕 나오죠. 오므리는 모압을 다시 이스라엘에 복종시켜 모압의 기문 제48행 그 아들 아합의 치세 때까지 이르렀다. 오므리 때 다시 또 모압을 갖다 지배했다는 거죠. 아합 때까지. 구약 성경에는 오므리의 모압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메사가 매년 새끼 양 10만과 수양 10만의 털을 바쳤다는 것이 기록되고 그와 동시에 이 지방의 모압 땅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건 이제 메사가 또 나오네요. 메사. 메사는 재능 있는 애국적 왕이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합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모압의 비문은 이 모반이 아합 시대에 행해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그 아들 오므리의 아들이라고만 할 뿐 바로 메사가 말이죠. 오므리의 아들이라고만 할 뿐 아합을 가리키는지 혹은 그 아들 요람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아합인지 요람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거죠. 여하튼 요람이 유대와 에돔의 원조를 얻어 메사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것을 보아 요람이 말이죠. 유대와 에돔의 원조를 얻어서 메사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것을 보아 충돌의 위기는 요람의 치세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메사 이야기는 이 모반의 첫 부분인데 그 모압의 비문의 제1행에서 20행에 그 자신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 메사 이야기. 또 그가 그 왕국을 발달 조직시킨 건설적 사업은 그 비문의 뒷부분에서 얼마간 엿볼 수 있다. 요람과의 싸움은 이 비문이 기록된 후에 속할 것이다. 이 싸움은 메사에게 그의 마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였을 정도로 큰 타격을 주었으나 그
아들을 갖다 희생제물로 죽였다 이거죠. 요람의 승리로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 싸움을 포기한 것은 메사의 그 전율할 행위에 의해 느낀 미신적 공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희생제물로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전율할 행위에 의해서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또 포기했다 이거네요. 이 시대의 모함 역사에 대해 이상 알려져 있는 것은 없다. 역대하 20장 1절 3절의 기사는 역사성이 의심되고 열왕기하 13장 20절은 이 시대의 양민족의 저기를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불가하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는 수리아 하사엘에게 복종한 것을 암시하는 기사가 있다. 다음에 모압에 대해 보는 것은 아모스 2장 1절로 3절에 탁국민과 더불어 불의한 행위를 한 모압의 죄와 그 받을 벌을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기사이다. 이 사건은 언제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아마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7절의 사건에 관련된 듯하다. 아모스서의 이 인용에서 보건대 당시 모압은 기리옷을 수도로 하는 독립왕국을 이루었던 것 같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16장 12절에는 모압에 관한 가장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압 사람이 목전에 닥친 북쪽 또는 동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묘사되어 있다. 북쪽이나 동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이 위협적 또는 실제의 침략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모압은 수리아에서의 다른 약속국들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아수리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 안 됐다. 아수리의 침략을 받게 됐다 이거죠. 모압왕 살만은 모압왕 살만이 나오네요. 살만은 유대왕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BC 734년에 디글랏 벨레셀 4세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정복했을 때 그에게 공납했다. 사르고는 모압이 모반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후계자 산헤립은 그모스 나답을 충신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살만은 유대왕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BC 734년에 디글랏 벨레셀 4세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정복했을 때 그에게 공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압왕은 이렇게 공납을 했고 또 사르고는 모압이 모반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후계자 산헤립은 그모스 나답을 충신으로 보았다. 산헤립의 후계자 에사라토는 그의 건축 사업을 도와 건축 사업을 위해 모압의 무추리로부터 헌납을 받고 또 아랍인에 대한 자유심은 모압인으로 하여금 아슈르 바니발에게도 같은 충성을 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충성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글랏 벨레셀 4세가 있고요. 또 여기에 사르곤이 있고요. 또 후계자 산헤립이 있고요. 또 아슈르 바니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수르 왕들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벨레셀 4세, 또 사르곤, 산헤립, 여기 에사라돈도 나오네. 에사라돈, 아슈르 바니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헌물을 바치면서 공납을 했다 이 말이겠죠. 이리하여 모압은 아수르의 주권을 승인함으로써 거의 1세기 반 동안 독립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번역했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따르는 재사건에는 그렇게 관련된 것 같지 않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언제 멸망했느냐? 바로 606년에 BC 606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한 거죠. 바벨론에.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수리아에서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반항하는 모반에 느부갓네살 권세에 반항하는 모반에 가담하려고도 했던 것 같으나 유대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적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한테는 이제 적의를 품고 바벨론한테는 우호적이었다 이 말인 거죠. 모압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대적 유대가 멸망된 것을 기뻐했으나 에돔이 바로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대적 유대가 멸망된 것을 기뻐했으나 이 바벨론과의 전쟁 시에 유대인 중에는 모압에 피한 자도 있었다. 이 적의는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또 유대에 있어서의 반감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율법, 예언, 시편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거죠. 유대의 멸망 후 모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차츰 아랍 제부족에 정복되어 드디어 그 땅은 나밧 아랍의 영토가 되고 고대 모압 사람들의 잔존자도 정복자에게 흡수되어 버렸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거죠. 하여튼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제 암몬 족속과 그 모압 족속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뭐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산으로 이제 피신해서 이제 굴에 피신했는데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배필 일이 없다 이거죠. 인종을 드러날 배필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동침하자 해서 이제 첫째 딸이 먼저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압이다. 이름을 갖다 모압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소생,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딸은 아들을 낳고 벤암미다. 벤암미.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여기는 모압 족속, 여기는 암몬 족속. 이렇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백성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백성의 아들. people. son of people. 백성의 아들이다. 결국은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져서 한마디로 아버지와 딸, 한마디로 부녀지간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살펴본 것은 바로 모압 족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좀 잘 나가고 이럴 때,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뭐 이런 때는 결국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도 있고 이렇게 좀 친선 관계를 맺고 이렇게 복종했지만은 결국 이런 영화로운 시대가 끝나고 아수르, 한마디로 바벨론 이런 식으로 강대국이 나타나서 지배를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모압 족속이다. 이 이야기 되겠죠.